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정 어학연구소의 차하나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20번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0번의 글의 소재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기라는 거였습니다. 즉 필자가 이야기하기를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기존의 방식은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문장부터 분석을 들어가 볼 건데 잠깐 그 전에 우리 별표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이거 몇 개예요? 5개죠. 네.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고요. 또 중요한 문법 포인트도 많이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기하시면서 익히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눈이 오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라 선생님 특별히 기분이 더 좋아요. 여러분도 기분 좋게 같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business school, 경영대학에서는 they teach an approach to management decisions. 그들은 경영 결정의 접근 방식을 가르칩니다. 자, 이 접근 방식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to 전치사구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approach랑 to가 함께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approach는요, 품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예요. 명사일 때는 방금 봤듯이 접근 방식이라는 뜻을 갖는데, 자, 이 접근 방식이라는 명사일 때는 당연히 그냥 일반 명사 중에 하나니까 그 뒤에서 to 전치사 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사를 쓸 때는 품사가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자, 타동사 특징이 뭔가요? 타동사는 그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to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게 된다면 맞을까요? 틀렸다는 거죠. 그냥 바로 이렇게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보면 항상 문장 속에서 얘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가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어프로치 앞에 on이라는 부정관사가 붙었죠. 그렇다면 얘는 명사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 게다가 동사 뒤에 쓰인 것으로 보아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명사 뒤에 쓰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실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수식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겠죠. 만약에 얘가 동사로 쓰였다라고 치면 그 뒤에 to가 오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프로치는 말이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접근 방식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의어로서 acc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access일 때는요,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on approach라고 쓰인 이 부분은요, 그냥 access라는 한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access가 쓰이면 그 앞에 부정관사 on이 붙으면 안 되겠죠. 왜냐고요? 불가산 명사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하나는 가산, 하나는 불가산이다라는 거 구분지어서 암기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That is designed to overcome our natural tendency to cling to the familiar whether or not it works. 자, 이 관계대명사 대절은요, 앞에 있는 이 접근 방식이라는 게 어떤 접근 방식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인데요. 자, is designed to 고안이 되어진 겁니다. overcome our natural tendency.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안이 된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향인 게 뭐냐면은 친숙한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타고난 성향이래요.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성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익숙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접근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실제로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시험 공부할 때 보면 항상 지난 중간고사 때 했던 방식 그대로 기말고사 때 하고 있죠. 특별히 뭐 새로운 개혁을 시도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계속 했던 걸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접근 방식을 경영대학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해줘야 될 거 바로 이 비동사 플러스 PP. 자, 비동사 플러스 PP가 뭐죠? 수동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함께 쓰였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생략이란 단어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번에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는 that, is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을 뿐이지 둘 중에 하나만 생략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가령 that 다음에 is가 이렇게 생략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that designed to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맞을까요? 틀리죠. 그리고 만약에 is는 살려놓고 that만 이렇게 딱 생략을 해놓습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that, is 한꺼번에 생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동태로서 BPP가 쓰였고 생략을 한다면 앞에 있는 두 개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 번에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be designed to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be intended to, intend 하면 의도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의도로 의도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의도되어진 거다라는 의미로서 의도하다라는 동사가 수동태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overcome, 극복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 get over이라는 두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특별히 get over는요, 여러분 구어체에서 사람들하고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암기해놓고 나중에 혹시 외국인 친구 생기면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면은 natural, 타고난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자, 타고난이라는 요 형용사는요, 특히 같은 의미를 갖는 4가지 형용사를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이 4가지 형용사 중에서 하나가
내추럴이 쓰여진 이 자리를 대신해서 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네 가지 단어 싹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nnate가 있고요. 두 번째는 inherent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indigenous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inborn이 있습니다. 자, 요 네 단어 다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natural이라는 단어가 여기 네 개 중에 하나로 대치될지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tendence라는 요 단어 말인데요. 만약에 tension이라는 형태로 쓰게 되면 의미가 긴장이라는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각각 구분지어서 암기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cling to라는 단어는 무엇을 고수하다, 즉 무엇을 계속 유지하다, 계속 하고자 하다라는 뜻인데요. adhere to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더 familiar, 선생님 아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죠? 친숙한 것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 정관사 다음에 A, 즉 여기 A는 adjective라는 형용사의 준말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해석을 할 때도 친숙한 것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 이 부분 정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whether이 있죠. whether에 나오면 우리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 whether 자리를 if로 대체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자, whether과 if를 서로 대체할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하려면요, 각각이 품사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whether과 if는요, 품사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절의 품사를 가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사절의 품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절일 경우에는 얘 둘의 의미가 같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명사절일 때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그런데 whether는요. whether는 사실상 얘는 거의 모든 역할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다라고 한마디 써놓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명사절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 가능하고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whether 다음에 바로 그 뒤에 or not이 붙는 구조도 가능하고요. 또 바로 그 뒤에 to 동사 원형이 붙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if는요, 지금 whether이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동사의 목적어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바로 뒤에 or not이나 바로 뒤에 to 동사 원형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아까 봤던 문장 볼까요? 지금 whether 다음에 바로 or not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whether는 if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whether 다음에 or not이 이렇게 바로 붙었을 때는 안 되는데요.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쓰이고 or not이 쓰이는 경우에 그때 그 whether는 if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플러스 or not이라는 건요, whether과 or not 사이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이 쓰이는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한 거고, 이런 경우 if는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볼게요. 부사절일 경우에는요, 사실상 whether과 if를 굳이 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의미가 아예 다르거든요. 자, whether이 부사절로 쓰였을 때는요, 뭐뭐에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상관없이. 그런데 if의 경우에는요, 라면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다르니까 아예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볼게요. 이 문장은 지금 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품사를 갖냐? 부사절이에요, 사실상. 부사절이기 때문에 사실 이 whether를 보고 처음부터 굳이 or not 때문이 아니더라도 얘는 부사절이니까 if로 대체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품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친구들 있죠? or not 보자마자 얘는 if로 대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이때 이 whether를 if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 그럼 그 점 유의해 두시고, 자, 이렇게 첫 문장에 더서 필자는요, 경영대학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극복하는 접근 방식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설명을 하죠. If an executive wants to examine a company policy, 만약에 어떤 경영자가 회사의 정책을 검토하고 싶다면 he or she first puts aside whatever has been done historically. 그 또는 그녀는요, 일단 제쳐둡니다. 무엇을요?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행해졌던 거라면은 무엇이든지 일단은 제쳐둡니다. 자, 이때 이 whatever를 however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신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whatever 뒤에는요, 불완전절이 오거든요. 불완전. 그런데 however 다음에는 완전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whatever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왔죠?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는 이러한 불완전한 절 앞에는요, however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이 자리에 whatever 대신에 however이 오면 틀렸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혹시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이 whatever 자리를 whichever에 대체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whatever과 whichever 어떻게 구분 지을까요? 의미상 접근을 합니다. whatever는요, 의미상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쓰는 거예요. whichever는요,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whatever과 however는 어떻게 구분한다라고 했죠? 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whatever과 whichever는요, 제한된 범위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문장 속에서는요,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거라면은 다 제쳐둔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범위가 없죠. 그래서 이 자리는 whichever이 아니라 whatever이 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는 however도 whichever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점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그리고 나서 focuses instead on what the policy should be. 그리고 대신에 정책이 어때 해야 하는지에 집중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또 what절이 쓰였습니다. 이때 이 what은 의문사 what인데요. 이 의문사 what도 절대 how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 마찬가지, 아까랑 비슷한 원리예요. what은 그 뒤에 불완전절이 오는데 how는 그 뒤에 완전절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what the policy should be 한 다음에 이 형식 be 다음에 보어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은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따라서 what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 he or she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or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두 명사는요, 우리가 수일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바로 뒷자리에 있는 이 친구한테 수일치를 시킵니다. 자, she는 3인칭 단수이죠? 그래서 동사들이 다 단수, put, 그리고 and focuses 이렇게 단수 동사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and라는 등인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단수 동사들끼리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어입니다. put aside, 제쳐두다, put aside, 제쳐두다, set aside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또 focus on, focus랑 on이랑 함께 쓰여서 무엇에 집중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통해서 이제 필자는 예시를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영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접근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접근 방식이 적용이 되는 방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경영자가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정책 자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명령문이 나오면서 필자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Follow the same approach. 동일한 절차를 따르세요. As you examine how you should look, speak and act. 당신이 스스로 어떻게 보여야 하고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검토할 때에 동일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즉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를 버리고 그것 자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To best achieve your objectives. 당신의 목표를 최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approach라는 명사를 the same이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as는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왔죠? 그런데 이 자리를 전치사 with가 대체하면 절대 안 되겠죠. 가끔씩 이제 with 분사구문이라고 착각을 해서 you를 목적어, 그 뒤에 나오는 examin은 목적 보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으로서 완전한 절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절과 절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접속사가 이 자리에 와야 되겠고요. 자, 우리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how라는 의문사 절입니다. 우리 아까 how 다음에는 완전절, what 다음에는 불완전절 이렇게 기억했었죠. 자, what 불 how one입니다. what 불 how one.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you should 다음에 you, 주어, should, look 동사로서 이 동사들이 일형식 동사거든요. 일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how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what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리는 다 알겠는데 지금 이 look과 speak과 act가 그 자체로 완전한 일형식 동사인지 또는 look과 같은 경우는 이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또 speak과 같은 경우는 삼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동일한 동사가 다른 형식으로 쓰인 건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단어들과 문장들을 제대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모든 각각의 형식에 따른 단어와 문장들을 다 암기하려면은 지금 당장 기말고사를 대비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요. 여기 나오는 what절, how절, 또 whatever절 이런 것들을요.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험 기간 때는 시험을 칠 때에는 실수를 하지 않겠죠.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여기 whatever절, 선생님 별표 친구는 다 반드시 그대로 암기하세요. 또 what절 그리고 how절 반드시 그대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목표를 최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부사적 용법과 같은 경우는 이 to를 in order to 동사 원형으로 바꾸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in order이 들어가도 당황하지 말자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상으로 잘 달성하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well이라는 형용사의 최상급, best가 쓰였습니다. 그 점도 체크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 achieve나 accomplish로 바뀌어 쓰일 수도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또 하나, 이제 objective라는 단어를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 objective라는 단어는요. 형태가 약간 바뀌는 것으로 인해 의미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한 단어예요. 자, 밑에 보실게요. 자, object 하면은 의미가 뭐죠? 목적. 그리고 반대로는 그러니까 동사로는 반대하다. objection 하면은 명사로 반대, objective 하면은 명사로 목적, 형용사는 객관적인, 그리고 objectivity 하면은 객관성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네 단어가 약간의 형태를 바뀜으로써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요 자리, 이 objective, 요 자리는요, 이 objective란 단어가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요 자리가 빈칸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단어를 고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거 사라져야 되는데 이거 자, 사라졌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단어 정확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자가 계속 독자한테 명령을 지속합니다. Don't assume, 생각하지 마십시오. That there's some inherent value to the way you have always done things. 당신이 항상 뭔가를 해왔던 그 방식에 어떤 고유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보시면요. 고유한이라는 뜻, 즉 아까 우리가 봤던 타고난이라는 뜻의 내추럴과 같은 의미를 가진 네 단어 중에 하나였죠? 연결지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the way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포인트는요. the way 다음에 how가 같이 쓰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the way 따로, how 따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the way, how 같이 쓰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자리를 how가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함께 쓰일 수는 없다는 것이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것은 여기 assume 하면은 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뜻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Keep focused on becoming the best you can be. 당신이 될 수 있는 한에 최선이 되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자, 집중하다라는 동사로서 keep 이 형식 동사의 focused의 과거 분사가 이 형식 동사에 대한 주격 보호로 지금 나왔는데요. 문제는 지금 과거 분사를 쓰였다는 것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keep focusing과 같은 형태는 현재 분사가 와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장 속에서 의미상 보았을 때 스스로를 집중시키도록 해라. 내가 딴 거를 보고 싶어 하더라도 계속 지금 어떠해야 하는지 자체, 즉 과거에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떠해야 할지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집중시키세요라는 뜻을 강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분사가 쓰인 겁니다. 자, 그리고 focus on, 전치사 on과 함께 쓰였고요. 전치사 on이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는 이렇게 동명사가 쓰였죠. 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또 not 한 다음에 how 의문사 절이 나왔습니다. Not how you have always been. 당신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또 how가 들어간 이유는 그 뒤에 오는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아까 외웠습니다. What, 불, how, one. What, 불, how, one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being과 같은 경우에 지금 exist라는 뜻으로서 사실상 일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형식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보어가 와야 완전합니다. 자, 이렇게 이 동사가 이 문장 속에서 일형식인지 이형식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나요? 암기하자.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암기하자. 별표 짝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문장까지 다 보았네요. 자,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내가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는 집중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요,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제 제목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기존의 것을 버리라 라는 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빈칸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위에서부터 같이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자, overcome부터 시작해서 the familiar을 보시면요. overcome our natural tendency to cling to the familiar.
이 친숙한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천연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것. 우리의 천연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에 집중하라는 것의 다른 말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가령 여기서도 focuses instead on what the policy should be. 정책 자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집중하라. 그리고 또 don't assume that there is some inherent value to the way you have always done things. 여기도 당신이 항상 어떤 일을 처리했던 방식에 고유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내가 지금까지 어떠했던 방식을 버리라라는 것이 계속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같은 표현이 다른 방식으로 쓰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뚫어진 다음에 추론하라라고 나오는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이 문장들을 봐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또 무관한 문장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무관한 문장 문제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것이 더 낫다고 해서 기존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말라라는 지금 이 문단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반대의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법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와 같은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 how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간색 별표 친 것들 다 기억하더라고 했죠. whatever 절, what 절, how 절,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또 how 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what, 불, how, 완. what 다음에 불완전 절, how 다음에 완전 절. 이거 정확하게 해두시고 각각의 문장들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보았을 때 approach라는 단어,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진다 했죠. 명사일 때는 그 뒤에 to가 와도 되지만 동사일 때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natural이라는 의미를 갖는 네 단어들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be designed to 이렇게 수동태가 왔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생략할 수는 없다라는 거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A or B는 B의 수일치를 시킨다라는 거. 여기선 B가 she이기 때문에 puts aside, focuses의 형태로 모두 단수 동사가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여기서 as는 접속사를 쓰였다는 것도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keep focused의 형태로 지금 과거 분사가 이형식 동사 keep에 대한 주격 보호로서 등장했다는 것까지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20번 문제에서 what과 how의 구분이 여러분이 아마 정확한 이해를 하고 싶다면요. 여기 보시는 수능 문법책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말고사를 공부해야 돼서 너무 깊이 공부하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정확한 원리부터 또 각각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한 안목을 기르시려면요. 여기 문법책, 수능 문법책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법책에 인강도 제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책과 인강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말고사니까 여기 있는 문장들 쌤이 암기하자고 했던 것들, 자, 이 별표 친 것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에서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